제가 콕 집어서 어느 학교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학결, 인원수, 4년제 진학률, 재수 비율, 뭐 사립이냐 공립이냐 여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게 논술, 그다음에 실기 요 4개는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이라 하면은 생기부가 많이 관련돼 있는 그런 전형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정시입니다. 정시 설명이 조금 바뀝니다. 수능 위주로라는 큰 틀은 맞긴 한데 수시에 있던 그 생기부적 요소도 꽤 들어와서 정시에 대한 설명을 여기는 생기부 기반이고 이건 수능 기반으로 하는 말인지 조금은 이제 혼동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냥 수시, 뒤에서는 정시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주요 15개 대학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건동, 홍수까지 15개 대학. 그 대학을 보면은 수시의 경우는 전체보다는 조금 줄고요. 뒤에 있는 정시만 보면 2배 정도 되죠. 원래는 실제로 더 많았습니다. 한 40% 가까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줄어서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적긴 하지만 그 이전보다는 늘어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내신을 따지는 학생부 교과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뽑는 비율과 주요 15개 대학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과 정시 전체가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고요. 15개 대학을 전형별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학교별로는 좀 편차가 있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아예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루고 있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라고 볼 여지가 일부 있지만 어쨌든 받은 내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의 깊게 볼 점은 서울대, 연대, 한양대, 동국대 같은 경우가 이전에 비해서 정시 비중이 좀 급격하게 줄어든 학교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2027과 2028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서울대하고 한양대하고 동국대만 고교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해서 비율을 낮출 수 있었는데 연세대하고 홍익대가 슬그머니 비중을 낮췄습니다. 15개 대학에서 정시 비중이 꽤 많이 낮춰졌고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 정시 비중이 체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된 상황입니다. 의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 전에는 15개 대학을 나눴다고 한다면 의대의 경우에 구분되는 것은 비수도권, 수도권 쪽에 전형의 차이가 큽니다. 이건 앞에서 살펴본 주요 15개 대학하고 모든 대학의 전형의 차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데 역시 여기도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수도권의 경우는 강이 바뀌었습니다. 강중약이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비슷하지만 좀 학생부 종합이 많은 방식과 약으로 나뉘는 형태로 바뀌어서 수도권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의대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꽤 높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내신도 압도적으로 잘해야겠죠. 그죠? 그러나 학생부 교과처럼 내신을 그냥 정량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숫자의 의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내포된 의미는 수업 방식에 대한 과목의 차이에 대한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의대는 내신을 보지만 그것을 숫자의 의미까지 그 숫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수업을 하는 방식과 수준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적이 압도적으로 없다는 점을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있는 요것만 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학교를 선택할 때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론 이거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재밌는 게 일단 숙명 요거 인원이 꽤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요거는 비슷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인원수가 좀 적었던 학교들이 늘고 많았던 학교 중에 자사고를 빼고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평준화는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인원수를 보고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요 전해 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도 좀 재밌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재수 비율을 가지고 재수를 많이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고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재수를 하게 되는 것은 학생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원하는 학교를 가고자 하는 거니까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공학, 사립이냐 공립이냐도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긴 합니다. 무조건 사립을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공립의 경우가 체제를 갖추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선생님들의 이동성이 있다는 점이 괜찮은 선생님이 오셔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학업적 역량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도 이동하고 나면 주춤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괜찮다고 하는 학교들의 경우는 사립이 이제 그것을 계속 지속해가 2028처럼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사립이 어쩜 그런데 저거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데이터를 모아봤고요.
충북파구하고 강동구의 경우에도 제가 콕 집어서 어느 학교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입결, 그다음에 인원수, 4년제 진학률하고 재수비율, 요거의 합, 그리고 사립이냐 공립이냐 여부, 공학일 경우에 남녀 합반이냐 아니면 분반이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일률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쪽을 선호하는지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 수만 제가 따로 뽑았습니다. 숙명여고가 인원이 좀 줄면서 올해는 여기 탑을 찍었고요. 요 세 학교가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송파에 있는 잠실여고, 서초에 있는 서문여고 인원수가 많은 것도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상일여고, 영파, 동독, 진선, 정신여고, 은강여고 순으로 인원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비슷한 이제 측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의 경우에는 11개 정도로 뽑다 보니까 꽤 많은 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문고의 경우에 인원수가 400명이 넘습니다.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한영고도 많습니다. 이 세 학교가 굉장히 많고 중대부고 풍문고도 조금 늘었습니다. 차이가 확 늘어난 학교도 있고요.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지금 서초로 이사가 성담고의 경우에 인원수가 14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무려 100명 이상이 인원수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굉장히 성공했죠. 네. 그리고 압구정고도 사실은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보면 인원수가 좀 낮았던 학교들이 조금 늘어나고 많았던 학교는 좀 깎인 학교도 있고 계속 많았는데 계속 늘어난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풍문고 같은 경우는 원래도 300명 초반대였는데 계속 더 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매년 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 인원수가 꽤 급격한 변동이 있습니다. 양재고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저는 낮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240명 됐고 이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양재, 서초, 여기 서초에 있는 공학들이 꽤 인원수가 많이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수학이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시험의 난이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분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그것은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위를 낼 것 같다. 그러면 난 항상 보자기를 내진 않습니다. 그죠? 누가 가위를 낼 것 같다면 주먹을 내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다 보면 올해 지금 현재 들어간 학생들인데 이것이 내년이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난 좋겠다고 또 몰려갈 수도 있겠고 여기는 너무 내신이 어렵다고 하니까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해마다 우수한 학생이 좀 많이 몰리다 보면 또 내신이 또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배들의 건 참고를 자료를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다 보면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 편성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을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이 학교 갔을 때 수학적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인데 예를 들어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2를 끝내버리죠. 보통 1년에 끝내는 걸.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 계속 2개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화여고를 간다는 것은 수학의 선행이 단순히 한 번 보는 정도가 아니고 심화적인 영역까지 갖췄을 때 세화여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학교고요. 공학이긴 하지만 현대고하고 세화여고는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쌍둥이적인 의미인데요. 입결로 따져보면 서울대나 의대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고 성과를 내더라도 수학에 있는 편제표 구성을 보는 것은 학교 선택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확통을 언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확통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3학년 1학기 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을 세화여고처럼 1학년 2학기 한다거나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 한다면 빨간색 표시된 학교들은 들어가기 전에 확통을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기는 여름방학 끝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2학년 1학기도 대수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확통이 2학년 1학기일 때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 확동이 있는 것도 2학년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가 아닌데 하면은 확동을 선행을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기하가 2학년 1학기냐 2학년 2학기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하의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만 내신으로 하는 건데 2학년 1학기까지 학교에 수시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크고 처음으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하를 2학년 1학기 때 기하가 편성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선택을 아마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시로 크는 학생들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시의 경우에도 과목 선택을 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학교를 간다는 것은 부담은 되지만 꽤 많은 학생이 기하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제상위권이나 상위권의 경우에는 기하 점수를 받는데 과거와 달리 2027과 달리 기하의 경우에 이제는 상대평가로 나온다는 점에서 본인이 의욕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하는 학교를 가는 것이 좋죠. 2학년 2학기에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하려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겠으나 여름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한번 선택 과목을 해보고 내신이 도저히 내가 원하는 대학을 수시로는 가기 힘들겠다 싶으면 2학년 2학기 때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면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할 때보다는 선택을 안 한 학생이 빠져나갈 건데, 내가 정시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겠다, 선택지를 조금 고려하는 학생일 때는 오히려 이런 학교가 낫겠죠, 그죠? 예. 그러나 수시 어떤 지망이 크다고 한다면 기아가 앞에 있는 쪽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가 2학년 1학기냐, 2학년 2학기냐 다 선택이긴 하지만 선택한 학생이 많아서 이제 상위권의 경우에 분모가 커서 많은 학생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1등급 받을 확률이 높아가니까, 그죠? 네, 준비를 좀 하고 2학년 1학기니까 기아도 이제 선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선행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선행을 충분히 해놓고 심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2학년 1학기 때 기아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할 테니까 안정적으로 1등급 받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나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정시적 경향성이 큰다 그러다면 2학년 2학기 기아가 편성되어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편제표상에 있는 이 상황이 학교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준비 정도, 나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할 때 좀 고려사항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결, 인원수,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비율, 그 다음에 남녀 공학의 경우도 남녀 따로 편성되어 있느냐 여부,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에 어떤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갈 때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내가 중학교에서의 극상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을 때 어느 학교가 좋을지, 아니면 그냥 최상위권일 때, 그냥 상위권일 때,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메디컬일 때와 서울대를 비롯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 이런 쪽에 생각이 있다고 하면 또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학교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